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임플란트의 의미와 역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플란트는 치과 부착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고,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다가 골유착성 임플란트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널리 쓰일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게 있거든요. 이런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나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좀 이렇게 놓고 다음에 이 과정을 다시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자, 진단과 치료 계획이라는 거는 임플란트는 왜 하죠? 빠진 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이가 빠졌어요. 여기다가 이라고 하지만 이제 치관, 이 머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정 가운데다가 딱 심어서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요거 임플란트를 심는 건 어디다 심어요? 뼈에다 심는 거죠, 그죠? 여기 자연체가 이렇게 있고 뼈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뼈에다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다가 이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심으면 되려니 했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임플란트를 있는 여기다 만들어도 임플란트는 한 이런 정도로 심어줘야지 안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이제 옆에서 보고 단면으로 볼 때 치아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뼈가 여기에 이렇게 잘 있으면 뭐 그냥 이렇게 심으면 돼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심어주면 딱 좋은데, 그죠? 근데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뼈가 이렇게 남아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조금 이렇게 뼈에 맞춰서 이렇게 심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임플란트의 진단과 치료 계획에는 이 환자분의 어떤 전신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무슨 약을 드시는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확인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치아의 머리하고 뼈가 입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근심 원심 쪽의 어떤 뼈의 형태라든지 하는 거는 일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단면의 형태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단층 촬영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스텐트를 만들 때도 그냥 치아 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고요. 파노라마를 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각도를 잡아준다든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야 돼. 이 단면은 또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잡아놓으면 이제 시술하는 사람이 단층 촬영한 거를 보고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를 어떤 각도로 심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단과 치료 계획이라고 하면 1차 수술이라는 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치아가 있고 뭐 뼈가 있고 여기 잇몸이 덮여 있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서 고정시켜 놓는 거, 이게 1차 수술이야. 1차 수술은 여태까지 쭉 얘기한 임플란트가 뼈 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이 주변에 뼈가 꼭 차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잇몸을 젖히고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뼈가 최소한의 상처를 받도록 해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이걸 묻어서 가만히 둬야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조직이 정상적으로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동안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뼈하고 달라붙어서 여기에 힘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잇몸을 젖혀서 여기다가 이제 치유, 요거는 임플란트고, 요거는 이제 치유 기대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걸 넣어서 여기 잇몸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이때 여기에 우리가 무슨 조작을 한다든지 힘을 가해서 이 뼈가 힘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2차 수술은 그 다음에 이 치아 주변의 잇몸의 형태를 또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붙여.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됐어요. 이게 현대분 이걸 갖고 잘 쓰는지 확인도 하고 다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꼭 치료 계획에도 꼭 적어놓으라고 얘기했죠. 이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 이가 빠졌어. 근데 우리가 회복을 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이가 왜 빠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빠졌을까?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풍치가 심해져서 이가 빠졌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회복을 해줬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살던 식으로 그냥 살면 또 망가질 거야. 풍치되는 거는 이 치아와 관계없이 치아 주변의 뼈가 망가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망가지면은 또 이걸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데 유지 관리되는 거는요. 항상 봤을 때 이 상태 이대로 뼈도 이대로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하기 전에 환자가 이를 닦고 관리하던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치료를 다 해놨는데 또다시 망가지는 과정으로 간다. 이걸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유지 관리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닦는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고 그 사람이 계속 유지 관리를 잘 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게 돼야 치료가 끝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치료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략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본다 하고 실제 예를 한번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30대, 40대쯤 되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빠졌어요. 이가 빠진 데를 보면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원래는 이 상악이든 하악이든 기저골이라고 뼈가 있다가 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빠지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꺼져요. 임플란트를 해도 이 꺼져 나가는 현상은 계속 진행이 돼요. 다음.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위아래 찍고 좌우 찍으시면 여기가 빠졌는데 여기 뼈가 좀 꺼지고 그럼 이런 경우는 뭐 비교적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실제로 이 밑에 있는 뼈가 그 임플란트를 심기에 적합한지 그걸 확인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파노라마 CT 이런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임플란트를 골랐다 생각을 하고 그 확인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로 임플란트 스크루가 나오게 뼈하고 이렇게 심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실제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할 때도요, 이 부분 내에서 이렇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스텐트라는 거. 스텐트는 이제 진단용 스텐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술용 스텐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걸 갖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밑에 뼈하고의 치관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수술할 때도 요거에 맞게 임플란트를 심도록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을 방향, 위치 방향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심는
전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기도 하고, 아까 단면에서 이거를 이렇게 심어야 되나 이렇게 심어야 되나 그 방향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뼈의 중앙 쪽으로 들어가도록 심긴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은 요 가운데로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치아와 이 치아의 뿌리에 한 2등분선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한다. 2등분선 정도로. 근데 뭐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여기서 보면, 그죠? 가운데. 단층표량한 거는 여기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진단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뼈에다 심어야 되니까 잇몸을 젖혀요. 뭐 잇몸을 젖히지 않고 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에요. 뼈가 충분한 경우에 가능한 거고, 잇몸을 젖혀서 여러분이 이렇게 당겨주고서 여기를 수술할 수 있게 보여줘야 되잖아. 여기 혈액이 고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물론 혼자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는요, 이 플랩을 이쪽 반대쪽 치에다 이렇게 당겨놓고 이것도 이렇게 꼬매놓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럼 여기를 항상 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스텐트를 갖다 놓고 이 방향대로 이대로 심도록 하는 거죠. 다음에. 네, 여기 지금 보면 이 뼈에다 구멍을 뚫을 때 우리가 아주 날카로운 칼로 살을 살짝 다치면 그대로 아물지만,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이렇게 거칠게 오염이 됐다든지 그런 흉터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뼈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이렇게 가느다란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이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걸 꽂아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위치 방향을 확인하고, 아, 이대로 되면 되겠다. 그럼 이제 이대로 계속 이걸 넓혀가는 거지. 구멍을 넓혀. 처음에 조그만 구멍을 넣고, 그게 맞으면 그대로 넓혀가는 거예요. 틀리면 약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위치를 디렉션 인디케이터라는 걸 꽂고서 뭐 위치 방향을 확인하잖아요.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대로 넓혀가기로 하고, 조금씩 더 둥둥 발을 써가지고 넓혀가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임플란트 들어갈 부위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통 한 2,500 rpm 정도로 막 돌려서 깎지만, 그것도 조금 뼈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임플란트를 넣기 전에는 그 뼈에다가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게 나사선을 팠어요. 이런 탭이라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나사선을 판 다음에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요즘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뼈를 깎고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이 과정을 생략을 해요. 근데 이게 돌리는 속도가 한 20rpm? 20rpm이라는 거는 1분에 20바퀴, 3초에 한 바퀴, 3초에 한 바퀴,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은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물론 지금도 뼈가 아주 딱딱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데 무리하게 뭐 열이 발생하겠다면 이걸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런 기구도 수술 필터되는 기구가 있어요. 탭이라고 해요. 나사선을 깎는 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꽂아. 이게 이제 임플란트 마운트라는 거고, 다음에 그래서 마운트를 빼면 이게 이제 임플란트예요. 여기다가 커버 스크루라는 거, 덮개를 덮어놓고서 묻어서 뼈하고 완전히 이렇게 유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오스티오 인티그레이션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1차 수술이에요. 근데 물론 이 뼈의 손상이 가하지 않게 아주 이 날카로운 바로 깨끗하게 깎고, 그 다음에 이 수술 과정 중에 여기가 이렇게 뭐 오염이 되지 않게 소독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뼈를 깎는 동안에
혹시라도 열이 날까봐 차가운 생리식염수 같은 걸 뿌려가지고 최대한 열의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하나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려면 하나짜리 임플란트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이런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다 알았어요. 이런 내용도 알았는데 막상 부딪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이 나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미리 예상을 할 수도 있고 시술하는데 많이 다 예상하고 많이 준비하고 할수록 안전한 거예요. 하다가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네 이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다시 닫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죠. 경험이 작을 때 하면. 그리고 우리 치과 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외과적인 갈고 째고 약 먹어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내 손이 이게 또 익숙해져야 돼요. 이 손이 익숙해져야 돼. 굉장히 아는 게 많은데 막 손이 떨린다든지 뭐 때마다 뭐가 잘 안 된다든지 꼼꼼하게 뭘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커버스로 밖에를 덮고 이렇게 닫아놓고 그러면 1차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뼈하고 잘 인티그레이션이 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이거만 되면 그 다음은 뭐 사실은 조금 정교하게 꼼꼼하게만 하면 돼. 근데 여기를 할 때는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우리가 꼬맬 때 잇몸을 여기 살도 마찬가지예요. 팔을 꼬맸는데 이렇게 터져 있다. 그래도 여기는 결국 뭔가 조직이 채우긴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딱 붙여놓으면 이대로 그냥 아물게 되거든. 이렇게 벌려있는 상태에서 아물면 여기에는 이제 2차 치유라고 해가지고 상처 조직 같은 뭐 화상을 입었거나 굴격거나 했을 때 상처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조직으로 아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붙여서 딱 붙여서 꼬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벌어지게 하면 또 여기에 오염도 될 수 있고 조직이 제대로 아물지 않을 수도 있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꼬매놓는 거다. 그 다음에 원형의 임플란트에 여기 서론에 해당하는 이제 루틴 임플란트를 왜 하기 시작했나,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나, 그러다가 권류착성 임플란트라는 게 나오면서 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얘기했고,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걸 갖고 단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